아침 로우 맨해튼으로 향하던 통근 페리가 부둣가에 충돌해 최소 5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뉴욕 한인 세탁인들이 뉴욕 시민들을 위해 500여 벌의 겨울옷을 뉴욕시에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해외 영주권자들이 한국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출생 불체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불허하겠다는 법안이 상정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버트리가 학교 내 무장경찰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로우 맨해튼으로 향하던 통근 페리가 부둣가에 충돌해 최소 57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하일랜드를 떠나 맨해튼 월스트리트 부둣가로 향하던 통근 페리가 충돌한 시간은 오늘 오전 9시경. 승객과 승무원 326명을 태운 시스트릭 월스트리트 페리는 도착 지점인 피어 11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둣가에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55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배에서 내리려고 서서 기다리던 중 페리가 충돌해 부상자가 많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승객들은 충돌 시 충격으로 부둣가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뉴욕 경찰은 조종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종사와 승무원 등 5명에 대해 약물과 음주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와 맨해튼 월스트리트 사이를 운행하는 시스트릭 월스트리트 페리는 한 번에 최대 400여 명의 통근 승객을 태우고 하루 10여 차례 운행을 해왔습니다. 한편 뉴욕 해양경찰은 같은 선호의 페리가 2009년에도 뉴저지 부둣가에서 충돌 사건을 일으켰던 점과 관련해서 페리의 기계 결함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선 2003년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가 조종사의 기절로 부두에서 충돌해 11명이 사망했으며 2010년 같은 페리가 같은 부두에서 기계 결함을 일으키면서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페리와 관련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에는 아직도 추운 겨울을 코트 하나 없이 춥게 지내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뉴욕 한인 세탁인들이 한 벌, 2벌 모은 옷을 춥게 겨울을 지내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뉴욕시에 기부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드라이 클리너스 협회 회원들이 모은 500여 벌의 코트와 스웨터. 이 옷들은 세탁소에 맡기고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옷들입니다.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세탁소에서 잠자고 있던 옷들은 뉴욕시로 옮겨져 코트 하나 없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뉴욕 시민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글쎄요, 우리 곁에 있다 보면 소외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많은 다른 소사이티의 도움을 받겠지만은 그래도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 혼옷을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코트 전달식은 뉴욕 잭슨하이츠에 위치한 한 협회 회원의 세탁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퀸즈 지역에 옷을 기부한 뉴욕 한인 드라이 클리너스 협회는 데니엘 드럼 뉴욕 시의원의 제안으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달된 옷들은 드럼 시의원을 통해 뉴욕 헤어즈 측으로 전달됐습니다. You know, today is a great day because what today is about is a collaboration between my office, the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and New York Cares. 한편 뉴욕 한인 드라이 클리너스 협회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수천여 벌의 옷을 브루클린 보로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여 년째 브루클린에 옷을 기부하고 있는 협회는 안 입는 옷들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기부를 원하는 분은 협회로 연락하면 협회에서 수거해 전달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폐기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영주권자들이 한국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여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0월 30일을 기해 해외 이주자에 대해 일반 여권 발급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들은 일반 여권과 거주 여권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없어 한국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그동안 거주 여건이 발행됐으며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2002년 3월 개정한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 처리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영주권자들도 일반 여권을 취득할 수 있고 한국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한국에서의 여러 편의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주 여권을 발급받은 영주권자들 경우 다시 일반 여권으로 변경하기는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영주권자에 대한 일반 여권 취득 허용 방침은 병무청이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의 굳건한 담이 잠시 열리는 분위기지만 미국 출생 불체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불허하겠다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다시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법안은 미국의 속지주의 자체를 흔드는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3일 113차 연방의회가 개원되면서 공화당의 스티브 킹 의원은 불체자 자녀의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미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또는 미 군대 복무자인 신생아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부모를 둔 신생아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엄격히 제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속지주의를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14조가 개헌돼야 하기 때문에 거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미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으로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법안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이민자들에 대해 옹호적이지만 미국의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시민단체와 티파티 등 단체들은 더 이상 선심 쓰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어제 새해 연설을 했는데요. 적자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유지해 강력한 뉴저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어제 뉴저지 주의회 의사당에서 가진 2013년도 새해 연설에서 샌디 피해 복구와 재산세 인상 억제 정책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재산세 2% 인상 억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오명을 벗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 프로그램을 줄이고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뉴저지는 크리스티 주지사 취임 후 지난 3년간 2만 개의 정부 일자리가 사라져 작은 정부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평균 재산세 인상률도 1.7%로 지난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주지사는 지난해 러커스 주립대와 뉴저지 치의대 통합 결정으로 러커스 주립대학의 규모와 교육의 질이 전국 상위권에 오르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89억 달러로 교육 예산을 증액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과 의료 혜택 프로그램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연금은 은퇴 연령을 높이고 조기 은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프로그램 개혁을 통해 앞으로 30년간 1,200억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총은 총으로 막아야 한다는 총기협회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무장경찰을 추진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학군이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공립학교 내 무장경찰 배치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스티븐 앤 그라벨리 학군장은 지난 7일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교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훈련된 무장경관이 학교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시정부와 포트리 경찰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앤 그라벨리 학군장이 밝힌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포트리는 토토와 타운과 말보로 타운에 이어 무장경찰을 배치하는 타운이 됩니다. 토토와 타운은 현재 재학생과 교직원을 제외한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들이 경찰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문객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 검문 등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최대 고유 명절인 설날을 공립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벌써 6년째 뉴욕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주 상하원에 재상정됐습니다. 수년째 체류되고 있는 법안이 마침내 법으로 제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뉴욕시 공립교 설 휴교 법안을 처음 상정한 후 여러 차례 재상정됐으나 한 번도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주 상원에서 데니엘 스카드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빌 퍼킨스,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란킴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00년 인구 센서스를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아시안 인구가 7.5% 이상이면 설에 휴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뉴욕시에서만 적용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테너플라이 학군이 2006년 설을 휴교일로 지정,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단일 민족별로 구분할 경우 전통 명절이 공휴일로 가장 많이 지정된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공립학교들도 대부분 유대인 명절이 되면 휴교를 합니다. 이는 동족 간의 단합과 하나된 목소리로 부단히 노력한 덕분일 것입니다.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겨울 아직은 그렇게 춥지 않은데요. 특히 오늘은 다소 흐렸지만 겨울치고는 대체로 포근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매연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오늘 지난해 미국 연중 평균 기온이 화씨 55.3도로 이전 최고치였던 1998년보다 1도, 또 지난 20년 평균보다 3.2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이상고온으로 봄 기온이 역대 최고였고 여름도 7월 기온이 과거 기록을 깨면서 사상 세 번째로 더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수치를 토대로 기후변화가 미국 날씨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평균 기온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립기상자료센터 토머스 칼 소장은 작년의 기록적인 기온은 기후변화의 명백한 징후라며 이런 온난화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온난화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가 새로운 기후변화 조치 수립에 실패할 경우 21세기 말 전 세계 기온은 최대 섭씨 4도 상승할 것이며 극단적인 무더위와 식량 부족, 해수면 상승 등으로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아용품의 안전성은 특히 중요한데요. 피셔 프라이스사의 유아용 간이 침대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돼 80만여 대가 리콜됐습니다. 피셔 프라이스사의 유아용 간이 침대 뉴 본락 앤 플레이 슬리퍼스 제품이 아기 건강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80만여 대 리콜 조치됐다고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피셔 프라이스의 리콜 제품은 2009년 9월부터 $50에서 $85에 판매됐으며 14가지의 색상으로 침대 쿠션과 딱딱한 플라스틱 프레임을 번갈아 사용할 수 있어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을 지탱하는 침대 모형 틀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됐습니다. 곰팡이는 아기들에게 호흡기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실제로 600여 가구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바 있으며 그중 16명의 아기가
기침과 피부 가려움증으로 치료 중입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뉴 본락 앤 플레이 슬리퍼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침대 쿠션을 제거해 모형틀을 확인해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면 제품 사용을 중지할 것과 소비자 센터에 연락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자리할 대형 현대미술관이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억만장자 자선사업가인 일라이 브로드가 2억 달러를 기부해 다운타운의 새로운 명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김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자선사업가인 브로드 부부의 기부로 2천여 점의 현대 예술작품이 전시될 독특한 모양의 브로드 박물관이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앤디 워홀과 신디 셔먼, 제프 쿤스 등 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브로드 부부는 유명 설계 회사를 통해 예술적인 벌집 모양의 3층 건물을 디자인해 대형 미술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We said that we're on track to open in the middle of 2014, and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all you back for the opening ceremonies. 2011년 1월 디자인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브로드 미술관에 대해 LA시는 이 현대 미술관이 완공되면 해마다 20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teel that's coming up with the concrete, and you will see that when this is finished. But what's important is these people are building it just in the way he envisioned it. And when it's finished, it's going to be a sight to see. 살아있는 동안 자선 사업을 벌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그동안 번 돈을 살아있을 때 다 되돌려주고 싶다는 일라이 브로드.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미국 내 기부 순위 20위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브로드 부부는 그동안 현대 미술을 적극적으로 사들여 기부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시대에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작가들을 지원해 예술 수준을 올리고 싶어서라고 전했습니다. 2014년에 완공되는 브로드 뮤지엄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과 모카, 뮤직센터와 함께 LA 다운타운 그랜드 애비뉴의 문화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국제 명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어느 아침 출근길 아름다운 음악에 세상이 갑자기 환해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정말 놀라운데요. 뇌 손상에도 음악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받자 손짓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페이지 씨. 몇 년 전 뇌졸중을 겪으면서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I need medicine. 하지만 그녀가 이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Time me to 반복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음악 치료를 받은 덕에 다른 뇌 부위에서 언어 기능까지 새로 발달해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The capacity to produce music and musical phrases is not damaged. So people with aphasia are usually able to sing songs when they can't talk. 음악 치료는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We'll use melody to actually help somebody remember the word that they know. 음악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결혼식 곡을 들으면 결혼식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You'll see a multitude of memories surface. The lyrics, the melodies, the emotional connections to the music, and sometimes movements. 실제로 일주일에 3번, 1년간 음악 치료를 받은 치매 환자들의 기억력이 50%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Every time we hear music, a new neural pathway is being created. 뇌 손상으로 인한 각종 장애를 치료하는데 음악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법원에 따르면 뉴저지 미들섹스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신디아 황 씨가 경찰의 불법적이고 과잉적인 공권력 집행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힐스보로 타운십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새벽 12시쯤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황 씨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강제로 수갑을 채운 후 연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참전 유공자 예우와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이 오는 15일부터 매월 3만 원씩 오르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보상금과 수당도 각각 4%가량씩 인상됩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각각 4% 인상하는 등 환자 지원과 단체 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5일 오후 4시쯤 30대 남성이 퀸즈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고 밝히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신장 5피트 10인치, 체중 170에서 180파운드가량이며 검은색 스웨터와 비니모자,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아이는 아파트로 뛰어들어갔으며 인근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오는 11일 KCS 플러싱 본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허리케인 샌디 한인 피해자들의 연방 재난지원기금 신청을 위한 1일 상담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한편 뉴욕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는 지난달부터 한인 샌디 피해자들을 위한 현금 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금 신청 기한은 오는 1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